성전환 수술을 실패한 트랜스젠더인 헤드윅이 어느 날 밤을 회상하며 했던 생각이다. 몸을 씻고 잘 준비를 할 때쯤 엄마는 내게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는 엄마는 내게 말했다는 사실조차 기억도 못했지만 나는 그 이야기가 참 좋았다. 지금은 남자 여자만 있지만 아주 먼 옛날에는 남자 여자 그리고 또 다른 성별이 있었다는 그 얘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해주는 이야기꾼 바다북입니다. 요즘 월드컵 시즌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한데 모여서 피를 흘리지 않고 전쟁 같은 축제를 여는 낭만적인 기간이기도 한데요. 그래서인지 한 경기 한 경기에서 나오는 감동도 또 축제의 규모만큼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각 국가들의 문화적인 차이나 관심사의 방향에서 오는 차이 때문인지 거기서 오는 갈등도 더 크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과의 차이, 나아가서는 다른 사회나 국가와의 차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를 생각하게 만들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영상의 앞부분에 헤드윅이 말한 먼 옛날의 이야기인데요. 뮤지컬 헤드윅의 주인공 헤드윅은 성전환 수술에 실패한 트랜스젠더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남들과 성적인 정체성이 달랐고 용기 내서 받은 성전환 수술은 의사의 실수로 실패하게 됐습니다. 락 가수인 헤드윅은 밴드부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에게 늘 신경질적인데요. 뜻대로 안 되는 본인 성격도 답답하고 그때마다 언젠가 들었던 엄마가 들려준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의 저서인 향연에 나오는 사랑의 기원이라는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쉬는 시간을 보내죠. 그렇다면 고대 그리스에서는 쉬는 시간을 무엇으로 채웠을까요? 그게 바로 연극이었습니다. 이때 연극은 요즘처럼 녹화해서 다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위해서 꼭 극장에 둘러앉아서 그야말로 본방사수를 했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연극의 인기가 정말 높았던 만큼 당시 화제가 됐던 경연이 있었는데요. 싱어게인이나 케이팝 스타, 슈퍼스타 K처럼 연극 경연 대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할 이야기는 이 연극 경연 대회에서 우승한 아가톤이라는 작가가 집으로 여러 친구들을 초대하면서 시작합니다. 모여서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고 거나하게 취하면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열띤 토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의 이름이 잔치라는 뜻을 가진 향연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전개되는 중에 아리스토파네스라는 작가가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 자네들의 이야기 잘 들었다네. 나는 지금부터 자네들과 조금은 다른 생각을 말해볼까 하네. 나는 사랑의 신 에로스, 그분께서 가진 능력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네. 아마 내가 건네는 이야기들을 자네들도 찬찬히 들어보면 우리의 이 잔치가 끝나고 날이 밝은 후에 그분을 위한 새로운 신전을 짓고 더 성대한 제사를 지내자는 생각을 자네들이 먼저 나서서 할지도 모르지. 그분께서 우리에게 내려준 행복이란 바로 치유라네. 아리스토파네스가 말했다. 그러자 듣고 있던 사람들이 되물었다. 치유라고? 무엇으로부터의 치유란 말인가? 이에 아리스토파네스가 답변했다. 이 사람들 참 성격 급하기는 내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겠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겪었던 상처이자 지금은 까맣게 잊어버린 상처라네. 우리 인간이 가진 본성은 아주 먼 옛날에는 지금과는 아주 달랐지. 자네들은 그 본성의 변화를 먼저 들어야만 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을 걸세. 지금의 인간의 성이란 어떤가? 남자, 그리고 여자 이렇게 둘뿐이지 않겠는가? 그런데 내가 말한 아주 먼 옛날에는 정말로 지금과는 달랐다네. 지금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비난할 때만 쓰는 욕짓거리로 전락해버린
바로 제3의 성이 있었다네. 이를 들은 사람들이 비웃으며 말했다. 자네 아무리 우리가 술을 먹었기로서니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무렇게나 할 생각인가? 제3의 성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장난이 지나치구만. 이에 아리스토파네스가 답변했다. 친애하는 나의 친구들이여, 밖을 바라보게나. 풀벌레들이 우리의 친구 아가톤의 우승을 축하하는 노래를 불러주고 휘영청 밝은 달과 신들의 갑옷처럼 빛나는 별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지켜보고 있지 않은가? 내 이 아래에서 어찌 그대들을 놀릴 수 있겠는가? 부디 내 말을 끝까지 경청해 주게나. 내 꽤 괜찮은 이야기라고 약속하겠네. 이를 들은 사람들은 더 이상 말을 끊지 않겠다고 아리스토파네스에게 약속하고 아리스토파네스는 말을 이어갔다. 내가 말한 제3의 성이 있었던 시절에는 제3의 성의 모습은 지금의 인간의 모습과는 아주 많이 달랐다네. 우선 몸통으로 말하자면 완전한 원형이었는데 마치 통과 같이 둥글고 등과 옆구리가 붙어 있었지. 각 몸통에는 각각 4개의 팔과 4개의 다리가 붙어 있었고 하나의 목 그리고 그 위에 하나의 얼굴에는 서로 반대 방향을 보고 있는 2개의 얼굴이 있었지. 그리고 각 얼굴에는 귀가 2개씩 총 4개의 귀가 있었고 생식기 역시 2개였다네. 지금 우리는 2개의 발을 이용해서 걸어다니고 또 뛰어다니지만 그때의 인간들은 둥근 몸과 여러 팔다리를 이용해서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고 재빠르게 빙글빙글 굴러다녔지. 마치 꼭 광대와 같지 않았겠는가? 자네들은 지금쯤 내 얘기를 듣고는 왜 지금과 다른 그런 해괴에 망측한 상태였을까가 궁금할 걸세. 그 까닭은 남자와 여자가 태어난 것이 달랐기 때문이라네. 남자는 저 위에 밝은 태양에서 나왔고 여자는 드넓은 대지에서 나왔고 그리고 제3의 성은 바로 달에서 태어났다네. 달은 태양과 대지 모두와 연관되어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태양과 대지의 모든 속성을 다 물려받았으니 그들의 힘이 어땠겠는가. 넘쳐 흐르는 힘을 지닌 그들은 자신 스스로에게 아주 큰 자부심이 있었다네. 자네들 올림포스 산에 올라가서 신을 공격하려다가 제우스 신에게 벼락을 맞은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지 않는가? 그때 산을 타고 올라간 인간이 바로 내가 말한 제3의 성을 가진 인간들이었다네. 자네들 중 몇몇은 이 이야기를 듣고 무시무시한 벼락을 내리친 제우스 신이 가혹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네만 그건 신의 입장을 조금 들어봐야 할 문제라네. 제우스 신의 입장에서는 그 옛날 거인족이 올림포스 산을 침입했을 때 벼락으로 그들을 절멸시켜 버린 것처럼 인간에게도 똑같이 했으면 그만 아니었겠는가. 그런데 인간 종족을 멸종시키면 누가 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누가 제단의 재물을 계속해서 헌납하겠는가. 그렇다고 인간의 주제로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그 오만 방자함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 골똘히 생각에 잠긴 게지. 그래서 고민을 또 거듭하다가 마침내 제우스 신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네. 그건 바로 오만한 방종을 계속하지 못하게 인간들을 약하게 만들고 또 계속해서 제사는 지낼 수 있을 만큼의 힘은 남겨두자는 결정이었지. 그 방법은 이렇다네. 바로 인간을 절반으로 쪼개서 2발로 걸어다니게 만들고 만약 그 결정에 반하여 계속해서 건방지게 신의 영역에 들어서려 한다면 절반으로 쪼개진 그 몸통을 또 절반으로 쪼개서 한 발로 깡총깡총 거리며 뛰어다니게 만드는 방법이었다네. 이 방법을 생각해낸 제우스 신께서는 그 즉시 달에서 태어난 인간들을 절반으로 쪼개버리고 이런 결과를 초래한 그들의 행동을 기억할 수 있도록 잘린 쪽으로 얼굴을 돌려놓았다네. 참으로 애석하지 않은가? 제우스 신께서도 그렇게 느끼신 건지 의술의 신인 아폴론을 시켜 인간들의 치료를 명령했다네. 아폴론 신께서는 제우스 신이 돌려버린 얼굴을 지금의 우리의 얼굴의 방향으로 다시 돌려놓고 쪼개지고 찢어진 살갗들의 가장자리를 죄다 끌어당기고 마치 주머니처럼 묶어서 매듭을 지어줬는데 그 매듭의 이름이 바로 우리가 배꼽이라고 불리는 부위라네. 그 덕에 쪼개진 인간들은 통증은 조금 덜었으나 원래 하나였던 몸이 졸지에 둘이 됐으니 어땠겠나. 그들은 원래 하나였던 나머지를 늘 그리워하며 계속해서 부둥켜 안고 다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랬다네. 그래서였을까 서로 붙어있지 않을 때면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네.
어쩌면 못했다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네. 결국 떨어진 인간들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계속해서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기를 거듭해 나가다가 마침내 죽어갔다네. 반쪽 중 하나가 죽으면 또 다른 반쪽을 찾아내고 부둥켜 안았는데 너무 슬퍼서였을까. 다른 반쪽이 성별이 똑같은 짓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고 그저 하나가 되기만을 원하며 껴안았다네. 그렇게 인간들은 멸망하기 시작했다네. 여러분, 인간의 또 다른 성별에 관한 이야기 재밌게 잘 듣고 계신가요?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정말 신선한 충격을 받았었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교양과 지식을 종합해 봤을 때 저 이야기의 내용이 사실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어떻게 저런 상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무엇보다도 이야기의 배경 자체가 엄숙하지 않아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베스트셀러 중 하나죠. 성경책 가장 앞부분에 보면 창세기 파트가 나오는데요. 그 창세기 1장이 천지창조잖아요. 그 내용을 잠시 들려드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은 어둠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였다. 느낌이 어떠신가요? 굉장히 엄숙하지 않나요? 그에 비해서 그리스 신화는 상대적으로 조금 가볍고 인간적인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아, 저 골칫거리 인간들 너무 혼내기도 그렇고 그냥 넘어가기도 참 애매하네 하면서 고민하는 제우스 신이 꼭 어릴 적에 짓궂은 개구쟁이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고민하는 부모님 모습 같기도 하죠. 그러다가 결국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혼내면 그런 마음에 자식들은 또 서운하고 어떤 때는 제멋대로 행동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모습이 마치 나 이제 엄마랑 말 안 해, 아빠랑 안 놀아 하는 어린아이처럼 깊은 시름에 빠져서 망가져가는 인간들을 제우스 신은 그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제우스 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나올 텐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자네들에게 먼저 말했듯이 제우스 신께서는 인간이 멸종되면 안 되는 입장이었다네. 그리고 또다시 생각하시니 인간들이 불쌍해 보였나 보지? 그래서 인간들에게 무언가를 해줬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들의 생식기를 앞으로 옮기는 것이었다네. 조금은 망측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말한 아주 먼 옛날에는 인간이 지금처럼 교합하여 자식을 낳는 것이 아니었다네. 그 대신 그때는 마치 곤충처럼 땅속에다가 씨를 뿌렸다네. 그래서 생식기를 앞으로 옮기게 되면 서로 껴안을 때 생식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아이가 생겨서 종족이 유지될 것이고 남자와 남자가 만나게 되면 성욕이라도 채워질 테니 그러고 나면 아쉬운 대로 일상이라도 영위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두 개로 잘린 인간들은 늘 나머지 반쪽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내재되어 있다네. 나머지 반쪽을 만나 서로를 안고 포개져야만 신이 만든 상처를 서로 치유해주고 그들의 본성을 되찾을 수 있다네. 이것이 내 자네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사랑의 기원이라네. 제3의 성의 결합을 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줌세. 제3의 성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만 있는 게 아니었다네. 남자와 남자가 결합할 수도 있고 여자와 여자가 결합할 수도 있었지. 그런데 제우스 신께서 이들을 갈라놓지 않았는가? 남자와 여자, 양성 간의 결합에서 분리된 자들은 각각 이성을 밝히게 되어 있네. 이와 달리 남자와 남자가 결합된 곳에서 떨어져 나온 남자들은 어떻겠나? 그 자들은 남성 지향적일 수밖에 없었겠지. 그런 이유로 그들은 남자들과 동침하고 남자 품에 안겨 있기를 좋아한다네. 이 자들을 불결하고 파렴치한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그러나 이 남성 지향적인 자들은 어릴 적부터 연상의 동성 남자로부터 남자로서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들을 배우며 청소년기를 거치며 자란다네. 그러니 이들은 여자와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일구는 데 관심이 있을 리가 없지 않겠는가. 또한
먼저 말한 양성 간의 결합에서 분리된 자들처럼 성욕의 노예가 될 일도 없지 않겠는가. 거기에 연상의 동성 남자로부터 배운 철학이 결합되니 이자들만큼 훌륭한 정치가가 될 제목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는 그 옛날 언젠가 신의 노여움을 산 연유로 이렇게 흩어져 사는 신세가 됐네. 만약 우리가 지금 또다시 신의 영역을 침범하려는 무지하고 방자한 행동을 한다면 여기서 더 분리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지.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린 신들에게 늘 경외감을 표해야 하네. 이곳 그리스의 모든 철학자들은 저마다의 논리와 이론으로 행복에 이르는 길을 설파하는 중이라네. 나는 그 행복에 이르는 길이 바로 에로스 신께서 우리에게 내린 은총, 즉 사랑이라고 생각하네. 단지 누군가를 흠모하거나 욕망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네. 우리는 남자와 여자이기 이전에 인간이지 않은가. 모든 인간에게 두루 적용되는 것이 바로 완전한 사랑이라네. 저마다 평생 사랑할 상대를 만나서 우리의 본래 상태를 회복하려고 서로를 그리워하는 것. 이 사랑이 바로 신께서 우리에게 하사하신 큰 선물이자 덕이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인가? 나는 이것으로 자네들에게 신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사하신 희망의 이름인 사랑이 어디에서 왔는지 또 어디서 기원했는지 설명하는 것을 마치고자 한다네.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플라톤 향연에 나오는 사랑의 기원이라는 제목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만나고 있는 장소인 이 유튜브에 정말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 거울처럼 없는 정보가 없죠. 10여 년 전만 해도 아주 비싼 참가료를 지불하고 선착순으로 간신히 들을 수 있었던 정보들이 지금은 구독 버튼하고 좋아요만 누르는 것으로 만날 수 있게 됐으니까 우린 어찌 보면 정말 편해진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영상 서두에서 월드컵을 예로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니까 감동도 상처도 더 증폭되는 것 같다고요. 마찬가지로 정보의 값이 저렴해지고 접근성도 아주 편리해진 만큼 사람들이 그 정보에 대해서 생각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어떤 때 보면 과하게 짧아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이번 월드컵 대표팀을 보더라도 전문가들조차도 쉽게 해석하기 어려운 상황이 영상으로 주어졌을 때 사람들은 아주 쉽게 다 저 감독 때문이야, 다 저 선수 때문이야, 잘라야 돼, 보내야 돼, 이런 말들을 거친 표현들을 섞어서 굉장히 쉽게 말하곤 하잖아요. 물론 어떤 책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종이 호모사피엔스가 다른 종이나 존재들에게 굉장히 큰 경계심을 갖고 있어서 인류가 이만큼 발전했다는 주장도 있는 걸 보면 어느 방향의 판단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건 요즘 우리는 나와 타인의 다른 점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는 만큼 삶은 또 그만큼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성적인 정체성이나 취향은 선천적이라는 게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즉 개인의 노력으로 바꿀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런 타고나고 바꿀 수 없는 부분을 바꾸려는 시도가 역사에는 수차례 있어 왔고 그 시도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행동들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을 정말 여러 명 불행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차이점들을 아리스토파네스가 들려준 사랑의 기원에서는 참 마음이 몽글몽글해지게 풀어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와 다른 점 혹은 낯선 지점을 발견했을 때 그 지점을 함부로 재단하기보다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생성하고 또 부여해주고 차분히 바라봐주고 기다려줄 수 있다면 우린 그만큼 그 차이점이나 간극을 줄이면서 비슷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주제를 끝으로 오늘 준비한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바다북이었습니다. 다음 주 역시 우리의 마음 어딘가를 살필 수 있게 해주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